이거를 굉장히 좀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 왜 뭐가 문제고 이게 왜 변화를 갖고 올 어떤 크리티컬한 가장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지를 사실은 이거는 저보다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아주 훌륭한 프로죠. 이슈픽 쌤과 함께해서 이 쌤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실 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게 한 시간에 걸쳐서 얘기해 주실 건데 자세하게 거기 가서 보시고 오늘은 겉핥기만 한번 쓱 보도록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진 훌륭하죠. 쌤과 함께 출연진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분 아주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기후변화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부터 하면은 당연히 온실효과죠. 그린하우스 이펙트 때문에 이산화탄소나 어떤 온실가스가 많이 있으면은 지구의 기온이 높아진다. 이건 뭐 초등학생도 알고 뭐 온실가스가 무엇인가 이것도 다 알죠. 수증기가 가장 높지만 수증기는 대부분 없어지니까 이산화탄소가 문제다.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되는데 이거 이런 것도 다 알지. 우리 지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이 늘긴 많이 늘었네. 이렇게 늘고 있어. 이거 다 알지. 뭐 이거 느리는 거 알긴 알지. 조금 가파른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좀 많이 느는 거 알지. 그래서 전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 온실가스 농도가 올라가. 그것도 알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면은 우리 평균 지표 온도가 올라가거든.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거든. 이렇게 뭐가 문제가 돼. 1, 2도 올라가는 거 상관없잖아. 이미 이렇게 올라가서 월드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자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는 건 좋은데 지구가 어느 순간에 특정 시점 이상으로 더워질 경우에는 이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돌아올 수 없는 점이 있다.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스프링처럼 이렇게 스프링이 돼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돌아오는데 어느 점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더 이상 인간의 자율적인 노력으로는 기후가 돌아오지 않는 점이 있다. 그게 언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보통 2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2도에 다가가면 안 되니까 1.5도 정도로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딱 느낌이 그거랑 비슷하죠. 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있는데 여기까지 가면은 돌아올 수 있잖아요.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에 내 인생 여기까지야. 굿바이 마이 프렌드 행복했다 얘들아 하면서 인터스텔라에 많이 보는 여기 이렇게 돌아오면은 인터스텔라처럼 1시간이 막 10년 되고 그러잖아요. 여기 돌아오면은. 근데 여기를 넘어가면 1시간이 10년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죠.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돌아올 수 없는 화이강의 다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2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문 용어로 하면 이제 기후의 탄력성과 제한 속도라고 그러는데 2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탄성력을 이렇게 돼서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기후 상태로 지구가 전환이 될 거다.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를 넘는다고 갑자기 막 지구가 쪼개지거나 막 빙하기로 가거나 정말 뜨거운 지구가 되는 건 아닌데 이런 문턱값의 개념은 아니지만 뭔가 돌아올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만약에 2도를 넘어서 그 한계점을 넘게 되면은 더 이상 그런 기후에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 경험해보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경험을 해봤는데 2도를 넘어가서 그 한계값을 넘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럼 이 위에서는 과연 인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최악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2도를 넘는 시점을 보통 언제로 보느냐? 과학자들마다 다른데 2035년에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을 것 같다. 저 사건의 지평선 같은 점을 2035년이면 15년 남았어요. 15년 내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젠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 얘기거든요. 이게 과거의 기후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최근의 기후변화가 정말 크리티컬하게 메가트렌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 유럽연합들이 내놓는 대책들 보면은 장난 아니잖아요. 왜 저렇게 세게 하지? 뭐 기후변화라는 걸 천천히 완화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 타임 어택이라는 거죠. 앞으로 15년 내에 뭔가 극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지금처럼 가면은 택도 없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도 사실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한을 연장할 뿐이지. 특단 중에 특단의 조치로 가야 어떻게 가능하고 웬만한 특단의 조치는 시한 연장도 지금 어렵다. 유엔 사무총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19년 12월이죠. 지구온난화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향해서 건너려고 한다. 복원 불가능한 지점은 저 멀리 있지 않다. 가시적이며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다. 따뜻해지는 거는 나중에 조금 들 써서 돌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점을 넘으면은 복원이 불가능하다. 복원이 불가능한 이유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땅속에 있는 탄소가 많은데 녹아버리면은 그게 다 나온다든지 뭐 아니면 많이 얘기하죠. 빙하가 녹아서 더 이상 뭐 빛을 반사하지 못해서 뭐 따뜻해진다든지 뭐 등등등 이유 많은데 돌아올 수 없는 점을 만약에 넘으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미지의 세계, 미지의 기후로 간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의 예측이 어떻게 보면은 작동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건데 굉장히 과속을 하고 있는 상태에 달리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가 나진 않지만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쌤과 함께 가서는 조금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드릴 텐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되면 더워지지 않나요? 지구가? 그럼 여기는 더워지는데 여기는 좋아요.
그 시베리아에 땅 한 평씩 사주세요. 여기는 여기 춥잖아. 여기 추운데 여기는 온도가 좀 올라가니까 동토가 녹아서 땅이 되는데 이 아래는 엄청 안 좋아지겠죠. 가뜩이나 사막인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잘 보면은 이 아래에 조금 못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여기가 지금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이 더 피해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고 이렇게 되면은 광범위한 이주와 공동체끼리 서로 싸우는 적대, 전쟁, 기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 시점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긴급 기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미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거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1, 2위가 당연히 중국과 미국인데 일단 미국부터 보면은 미국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파리 기후협약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협약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왜 탈퇴를 했느냐? 우리 럼프 형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변화가 와서 산불이 많이 난다. 어떡합니까? 물었더니 걱정하지 마라. 점점 더 시원해질 거다. 그냥 지켜보면 된다. 바이든은 반대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는 기후 방어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트럼프 형이 뭐라고 했냐면은 참 대단한 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학이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실제로 한 말입니다. 여기 그날 장관이 막 산불이 나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보고 동의하라 그랬더니 나는 과학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후변화가 그렇게 특이점이 있고 사건의 지평선 같은 점에서 거기를 넘으면은 굉장히 심각해진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 저렇게 산불이 나고 그런 거는 민주당 주지사들이 산림 관리를 잘못한 탓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럼프형을 뽑지 말자는 의견들이 기후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죠. 저 하는 걸 보니까 2035년은 고사하고 더 땡길 수 있다. 물론 바이든은 반대죠. 4년간 2300조를 넣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겠다. 오바마나 바이든은 그런 쪽으로 굉장히 중시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아까 보여줬듯이 중국이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하는데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전기차에 굉장히 힘을 쏟는다든지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신경을 쓰긴 쓰는데 그래도 문제인 거죠. 온실가스 27%가 나오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는 아마 지금 2020년이잖아. 2035년에 아니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2030년이 될지 204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한계점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올수록 당연히 극단적인 정책이 나오겠죠. 지금은 아직도 그래도 뭐 10년, 15년 얘기하잖아요. 2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30년이 될 수도 있지만 한계점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정책이 극단적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예전에 보여드렸지만은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2021년 내년입니다. 내년부터 가솔린 차를 판매할 경우에는 차 한 대당 벌금 800만 원을 물리겠다. 그래서 가솔린 차 가격을 올리고 반대로 전기차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지원금을 쳐서 가격 격차를 줄이겠다.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정책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저 한계점에 저 넘을 수 있는 지평선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아마 점점 더 극단적인 어떤 정책들이 당연히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의 영향을 거의 모든 산업이 받겠죠. 특히 제조업이나 뭐 거의 모든 뭐 배터리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모든 산업이 받을 거기 때문에 아마 점점 더 메가 트렌드가 될 거고 대표적으로 당장 뭐 현대차부터 바뀌어야겠죠. 모든 자동차 업체들 마찬가지인데 가만히만 있으면은 내년부터 심지어 3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 800만 원을 모든 차에 다 내면 이렇게 계산했겠죠. 800만 곱하기 차 대수에서 아마 이런 금액이 나왔을 텐데 현실적이진 않더라도 벌금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글로벌 체인들이 아마 바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라는 게 어떤 메가 트렌드고 기후변화라는 거에 지금부터는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게 기후변화라고 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쌤과 함께해서 봐주시기를. 저 선생님 말씀 듣고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아마 직접 가서 보세요.